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9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증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랑한다면서 왜 괴롭히나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 너 후배들 응원하러 모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글쎄요. 친구들과 상의해봐야죠. 고3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네요. 엄마도 32년 전에 학력고사 봤던 기억이 생생해. 12월 추위에 무릎 담요 덮고 달달 떨며 문제집 풀던 기억이 어제일 같아. 그러고 보니 너 고3 때 진짜 힘들었었지? 엄마도 너 키우면서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 담임 선생님과의 사건 때문에 제가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래. 엄마마저 무너지면 네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침착한 척은 했지만 사실은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미움이었는데 내 딸을 절망에 빠뜨린 그 여자에 대한 미움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잠들 수가 없었던 거야. 저도 평생 처음 겪는 고통이었어요. 사건 터진 게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담임 안 맡은 기타 과목 선생님들한테 선물 챙겨드리면 담임 선생님 면 세워주는 거니까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본인보다 다른 선생님 먼저 챙겼다고 화나서 파티 준비 다 해놓은 거 알면서도 종례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리시고 옆방 가서는 제 흉보고 저한테는 담임 허락 없이 학급에서 돈 걷는 건 불법이라고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공부하던 거 다 접고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걸 보면서 엄마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 다음 순간 스스로에게 놀라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그 정도이신 줄 몰랐어요. 그때 엄마가 그 사건 이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유독 좋아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잖아요. 사실 고2 때부터 그 선생님이 담임도 아닌데 제 전화번호 물으시고 시험 잘 봤냐고 문자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대학생 되면 같이 평생 모임하자고 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지나친 관심이 늘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한 번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아셨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께 이 악연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심정으로 절실하게 기도하다 보니 너와 담임 선생님 사이에 오래전 악연을 보여주셨어. 출발은 좋아하는 마음이었어. 너를 좋아해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네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애정이 증오로 바뀐 거지. 그때 엄마가 사랑과 증오는 본래 한 몸이라서 사랑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증오로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금방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뭔가 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분명 담임 선생님이 처음엔 과도하게 저를 좋아했다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괴롭힌 거였거든요. 그래, 사실 20살도 안 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렇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니까 일찌감치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구나. 다행스럽게도 네가 어느 정도 알아듣는 눈치였고. 그날 이후 증애심이란 단어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담임 선생님이 어린아이로 보였어요. 엄마가 언젠가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나이가 따로 있다고. 육체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어른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고. 아, 내가 12살 아이한테 기대하는 바가 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사과드린 거야? 네, 그 사건 이후에 주위 몇몇 선생님들이 그냥 눈 딱 감고 사과하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전 잘못한 게 없으니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사과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추천서 안 써주면 정시로 대학 가면 그만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어린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린아이라면 서운할 수 있었겠구나 싶으니까 찾아가서 사과한 거죠. 사과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니?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 라고 하시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담임선생님 SNS 프로필에 저랑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춘기 여자아이 같네. 친한 친구가 다른 애 사귀면 질투하는 경우 많잖아. 맞아요. 그때부터 전 편안해졌어요. 그전엔 담임선생님이 부담도 되고 눈치도 보였었는데 이후로는 그냥 반장으로서 할 일 하고 선생님 지시도 따를 건 따르고 무리다 싶을 땐 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리고 선생님을 알고 나니까 상황에 맞춰 대응할 뿐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건 무관심은 아닌데 뭐랄까 암튼 편해졌어요. 너 대학교 면접시험 보러 같이 서울 올라갔을 때 1시간 간격으로 담임선생님 전화 왔었잖아.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딸이 1년 동안 참 힘들었겠다 싶더라.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학교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성적,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등. 대입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렸는데 그땐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사랑과 증오가 하나란 얘기는 제게 한 줄기 빛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 맞아. 부처님께서는 원리와 법칙을 알려주신단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이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추상적으로 들리거든. 엄마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하나라도 알게 되면 나를 꼼짝 못하게 옥죄고 있던 그물 하나가 스르륵 사라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단다. 보왕삼매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어려움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함으로써 사귐을 깊이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덕을 베풀면서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혹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뀐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과 미움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만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훨씬 대처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혜 한 토막을 배우면서 책 읽기 마치겠습니다.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